형수님, 술 한잔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조금만요. 와인은 몸에도 좋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기호 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꽃을 다루듯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3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안에 장미꽃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입니다. 올해 63세가 되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남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198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중매쟁이 박 아주머니의 소개로 최만수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 많았고 키가 크고 반듯한 외모에 대학교 교수라는 직업까지 주변에서는 모두 좋은 인연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옥분아, 이런 좋은 사람 놓치면 언제 또 만나겠어? 교수님이면 평생 안정적이잖아. 빨리 결정해. 어머니와 친구들의 재촉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선을 본 지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연애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나 차를 마시고 영화를 한 번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전까지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부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옥분아,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동반자로 살면 되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가 싶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손 한 번 제대로 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고 우연히 몸이 닿기라도 하면 피하듯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식은 언제 가질 거니? 아이 소식은 언제쯤 들려줄 거야? 시댁과 친정에서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매번 어색하게 웃으며 곧 생길 거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결혼 5년째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해봐요. 아이도 갖고 싶고. 옥분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남편은 화를 내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과의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옥분아, 너희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 부럽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삶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과는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이야기로 바쁜데 저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에서 상담사가 나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정신적 유대감을 깊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5년간 저는 여자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분아, 저녁 준비됐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네, 곧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5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아직은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에는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바람 피우지도 않는데 무엇이 불만이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여자로서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보지 못한 아쉬움, 뜨거운 포옹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분 씨는 참 복이 많아요. 남편분이 교수님이시고 성실하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복이 많은 걸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은 다 갖췄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시렸습니다. 저런 다정한 스킨십 한번 받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남편의 성향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저 혼자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 대학 후배 하나가 며칠 우리 집에 머물게 될 것 같아.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송기호라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들어왔대.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어서 집을 구할 시간이 없다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집에 손님이 머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상을 당한 분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제 오세요? 내일 저녁에 올 거야. 2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다음 날 저녁 송기호 씨가 왔습니다. 62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자유분방한 느낌이었고 남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반면 송기호 씨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타입이었습니다. 형수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과찬이세요. 많이 드세요. 식사 자리에서 기호 씨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기만 하던 우리 집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기호 씨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작은 일들을 스스럼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남편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제 손을 살짝 잡아주거나 지나가다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였지만 35년간 그런 자연스러운 접촉에 익숙하지 않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에 출장 가야 해. 갑자기요? 학회가 있어서.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됐습니다. 기호 씨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첫날 저녁 기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세요. 저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뭔가 우울해 보여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35년간 누구도 제 마음 상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은 며칠 지켜보더니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있어서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호 씨는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자식이 없으니까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외롭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했는데 기호 씨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인생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35년간 남편과도 나눠본 적 없는 깊은 대화였습니다. 출장 둘째 날 저녁 기호 씨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형수님, 술 한잔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조금만요. 와인은 몸에도 좋대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형수님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만수 형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좀 차가운 면이 있잖아요. 차가워요? 예,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었어요. 기호 씨의 말에 뭔가 속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5년간 혼자만 느껴온 답답함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서인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호 씨도 평소보다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까워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시는 게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수 형은 좋은 사람이지만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타입은 아니에요. 대학 때부터 여자친구도 없었고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기호 씨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달라요. 아직 젊고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사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기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35년간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기호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는 말, 아직 젊고 매력적이라는 말,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까지.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기호 씨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네? 내일 만수 형이 돌아오시죠? 네. 그럼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저랑 비슷한 마음이세요? 고개를 끄덕일 수도 고개를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호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건 안 돼. 나는 유부녀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 없잖아. 이제라도 느껴보고 싶지 않니? 송기호 씨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떨고 계세요.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기호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결국 감정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기호 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3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풀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호 씨는 제게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거칠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꽃을 다루듯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우세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그날 밤 저는 마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3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안에 장미꽃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기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하셨어요. 남편은 인사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제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만족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그날 밤 남편이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드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할게요. 우리 이혼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기호가 뭔가 했어? 남편은 기호 씨를 의심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옥분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니? 35년간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걸로 이혼하자고. 미쳤어? 저는 정상이에요. 6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간의 신랑이 끝에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분할도 반반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호 씨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옥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저는 주저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바로 성기호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해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따뜻한 포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짜 부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옥분 씨,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옥분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기호 씨는 저를 여자로 대해 주었습니다. 35년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기호 씨의 핸드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기호 씨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예요? 아, 그냥 친구. 하지만 제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기호 씨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예민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주 후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기호 씨보다 훨씬 젊은. 기호 씨, 이게 뭐예요? 증거를 들이밀자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옥분 씨. 왜요? 저한테 뭐가 부족했나요? 옥분 씨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옥분 씨가 외롭고 불쌍해 보여서. 하지만 이제 저도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갈증을 느끼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랑이 가짜였다니. 저는 그저 그의 동정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나가주세요. 옥분 씨,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송기호 씨는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하면서 선택한 사랑이 이런 결말을 맞다니. 일주일 후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빵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빵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사장님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주 빵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한 달 후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는 말 같지만 혹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외로워요. 아내는 있지만 오랫동안 각방을 쓰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은 일 아닐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기호 씨와의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사장님이 달래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내가 있잖아요. 형식적인 부부예요. 이미 끝난 관계죠. 결국 저는 사장님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사장님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호 씨와는 또 다르네. 사장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기호 씨가 조심스럽고 섬세했다면 사장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9살의 나이에도 젊은 남자 못지않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옥분 씨, 정말 귀여워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호 씨는 예쁘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귀엽다고 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마다 이렇게 다른 거구나. 사장님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옥분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기호 씨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자들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 이런 느낌도 있는 거구나. 사장님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가 행복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호 씨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정말 좋네요. 사장님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63년을 살면서 이런 걸 몰랐다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사장님,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런 건가요? 제 질문에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옥분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신났습니다. 저도 특별한 여자였던 거예요.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정말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3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기호 씨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밤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고 싶다는 것을. 그러던 중 평소 자주 가던 정육점에서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이혼남이었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삼겹살 자주 사가시네요. 좋아해서요. 혼자 사세요?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옥분 씨, 저와 만나보지 않을래요? 저는 이미 다른 분이 있으세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빵집 사장님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분 모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빵집 사장님과는 주로 평일에, 정육점 사장님과는 주말에 만났습니다. 35년간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아내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옥분 씨, 저 어떡하죠? 가끔 빵집 사장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아내분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하셨으면서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평생 억눌려 살다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건데. 정육점 사장님과 만날 때는 더 편했습니다. 이혼남이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껏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옥분 씨, 혹시 다른 남자도 만나요? 어느 날 정육점 사장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오늘 샴푸 냄새가 다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빵집 사장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왔는데 그걸 눈치챘다니. 평소에 쓰던 것과 다른 샴푸를 썼나 봐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자유로운 몸이고 누구를 만나든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육점 사장님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질투에 불타는 것 같았어요. 옥분 씨, 진짜 저만 만나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경험하는 거친 감정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고 빵집 사장님은 확신에 차고 능숙했는데 정육점 사장님은 또 완전히 달랐어요. 질투에 불타면서 격정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질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구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변하다니. 63년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 때문에 질투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옥분 씨는 제 거예요. 사장님이 거칠게 속삭이는 말에 오히려 짜릿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것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이야. 그날 밤 정육점 사장님은 계속 확인하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그분만 보는지 다른 남자는 생각도 안 하는지. 다른 남자 생각 안 나죠? 네, 사장님만 생각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거칠고 질투 가득한 사랑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니. 기호 씨의 섬세함, 빵집 사장님의 능숙함,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의 거친 질투까지. 각각 다른 매력이었지만 모두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정육점 사장님은 더욱 제게 집착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남자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안의 장미꽃이 완전히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옥분 씨, 요즘 너무 예뻐 보여요. 정말요? 네, 뭔가 다르세요. 활기가 넘쳐요. 두 분 모두 저를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매력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저희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옥분아, 요즘 너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정말 좋은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혹시 남자라도 생겼어?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도 저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데 그걸 어떻게 말해? 물론 속으로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63살에도 저를 원하는 남자가 두 명이나 있다니. 가끔 빵집에서 정육점 사장님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속으로는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들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금세 털어버렸습니다. 들키면 어떤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혼자의 몸이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건데 두 분 다 제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후련했어요.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2배로 받고 있으니까요. 옥분 씨,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요. 빵집 사장님이 간혹 질투를 할 때면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장님만 봐요. 거짓말이었지만 능숙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거짓말 정도는 애교죠. 평생을 솔직하게만 살다가 이제는 약간의 연기도 할 줄 아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60이 넘어서야 실컷 즐기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메말랐던 제 인생에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옥분 씨, 행복해요? 누가 물을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늦은 나이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생 못 느꼈던 이 즐거움을 이제 실컷 즐기며 살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자격이 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 김옥분 씨가 너무 달라졌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는다고, 남편이랑 이혼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빵집 사장님이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밥 먹여주냐고, 집세 내주냐고, 저는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요. 정말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다른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할 때도 웃어넘깁니다. 저는 자유로운 여자라고, 누구를 만날지는 제가 정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으면 점잖게 살아야 한다고,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잔소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35년간 체면 때문에 없는 듯이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옛날 남편 만수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혼자 조용히 살고 계시겠죠. 하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빵집 사장님이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며 감탄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63살이 뭐 어때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뒷담화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따봉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클릭은 완전 무료예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런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